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꼭이라고 써놨어요. 꼭. 잘났건 못났건 남자건 여자건 어떤 경우든 간에 인체는 하루에 2.6리터의 물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대체할 물질은 지구상에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국내에 아주 손가락 안에 꼽는 제약회사 창업주 회장님하고 가끔 제가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32년생이시니까 지금 희수세요. 얼마나 피부가 평평하고 곱고 건강하신지 정말 저도 놀래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묻는데요. 당신 제약회사 회장이니까 무슨 어디 좋은 거 따로 만들어서 특별히 먹는 거 아니야 이런데요. 당신을 보시면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이분이 비밀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된 지가 오래됐으니 한 20년 됐으니까 잘 알죠, 습관을. 하루에 지금 페트병으로 이 500ml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어떤 경우든 4병을 꼭 마신다. 그렇게 물이 맛있대요. 운동하고 나서도 마시고, 운동하기 전에도 마시고, 집에 가도 마시고, 자기 전에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부터 마시고, 그래서 하루에 4병을 마신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무병장수, 피부가 얼마나 고우신지 저도 놀래요. 88세신데.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 그러십니다. 물이 최고야. 무슨 건강 비결? 물만 부지런히 마시면 건강해져. 제가 차마 조남까지 못 되겠는데 이름만 돼도 알만한 우리나라 손가락 하나 꼽는 유명 제약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되뇌어 보실 게 그럼 나는 하루에 어느 만큼의 물을 드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국도 먹고 밥도 먹고 또는 대사에 의해서 해서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게 2.6리터인데 정확합니다. 이거는 저는 직접 계량을 한 사람이에요. 실험을 하느라고.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마시는 물로서 1.5리터니까 이 페트병으로 3병은 시도 때도 없이 반드시 마셔야 내가 필요한 정량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정확하게 1.5리터가 소변으로 나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실험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자기가 마신 양을 계량을 해놓은 다음에 24시간 동안 몸속에서 나오는 소변을 받아보세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물을 매일 2.6리터의 물이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이 연구가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모든 이제 학자들이 인용하는 레퍼런스 정도가 아니라 설명을 하죠. 존스 호킨스 대학의 미국의 피로 아그레 박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럼 이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고 이온 채널이라고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는 물과 영양소는 이온 채널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대사 후의 산물은 찌꺼기는 이온 채널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온다. 이랬어요. 그것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세포막에는 물만 단독으로 전용으로 드나드는 물끼리 물 통로가 따로 있더라. 그게 증명이 되었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물이 중요하면은 산삼보약 성분보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세포 입장에서 물만 전용으로 다니는 그야말로 VIP 통로죠.
전염 통로를 따로 만들어 두고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물이 드나들 수 있는 거는 다른 분자는 분자 라인이 커서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H2O 물 분자만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세포를 살리는 바로 생명의 통로라는 거죠. 근데 통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갖고 계세요. 뇌세포만 하더라도 뇌가 가장 중요하죠. 뇌세포의 숫자가 9조개나 됩니다. 9조. 뇌의 85%가 물이에요. 뇌 척수액의 99%가 물이에요. 9조개나 되는 세포가 뇌세포가 물 전용 통로를 갖고 있는데 주인이 물을 안 넣어줘요. 물을. 그 뇌가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죠. 그게 뭡니까? 치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을 우리 몸속에 놓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노화의 원인을 크게 설명하라 하면 약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이 원인이 설명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첫째는 산화과정. 우리 인간은 지금 몸속 안에서 아침 지금 여기서 드셨으면은 약 30분 지났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몸속 안에서. 산화과정을 거쳐야 영양소를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침에 드신 것이 이 시간쯤에는 뱃속에서 지금 전부 섞여서 개죽이 돼 있을 겁니다. 개죽을 만들어야죠. 분해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결국 뭐냐, 산화 과정에 오시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영양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환원을 시켜야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탈수 현상입니다. 단백질 분자, 세포의 핵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학교 다닐 때 기본적으로 배우죠. 그런데 그 단백질 분자 하나가 놀라지 마세요. 7만 개의 물 분자에 쌓여져 있어요. 그 쌓여져 있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상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세포 속에서 물이 모자르면은 단백질이 손상이 오고, 단백질이 손상이 오면은 유전체에 변이가 오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암세포예요. 그 변이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세포의 손상이죠. 뭐 케미칼, 자외선, 대표적으로 피부가 자외선 받으면 피부 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상하죠. 이런 식이죠. 결국에는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과정인데, 이 그래프를 주의 깊게 보시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때가 물속 안에 요때가 70% 정도 되죠. 갓난 태어난 아기는 85%가 물입니다. 물덩어리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쭉 수분이 이제 줄어듭니다. 50이 넘으면서부터 급속하게 줄기 시작해서 60이 넘으면은 아주 급속하게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노년이 되면은 체내 수분 함량은 약 50% 정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 함량의 차이는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 이 인플루언스가 뭐냐?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이에요. 여기서 지금 티, 커피, 알코올 뭐랬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호식품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음료를 마시면은 그것이 수분이 대체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뭐냐면은 카페인이 들어있거나 이런 음료를 마시면은 마신 양의 플러스 10%가 물의 체내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음료를 마셔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마시는 순간은 갈증이 해소되는데 5분, 10분 지나면 목이 다시 마르죠. 이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죠. 순수한 물이 안 들어오고 음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음료라고 하는 것은 써있지 않습니까?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이런 물질이 들어오니까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끌어당겨야 돼요. 갈증이 일어나죠. 이뇨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는 물이 약 110% 정도 더 소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내의 수분 함량은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 그렇게 됩니다.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의 닥터 유라고 유 교수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닥터 유라고 과자도 나오고 그랬죠. 그분이 여기 광주에 저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광주에 여승무원 가르치는 무슨 전문대가 있다고 그래요. 네, 전 이름을 모르겠어요. 거기 19살 신입생 1학년 새학기 그 새내기들 여학생들을 상대로 유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A, B로 나눈 다음에 20명씩 A는 하루에 2리터씩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고 B는 물을 1리터 이하로 마시게 하고 그리고 똑같은 기숙사에 있으니까 똑같은 시간 지침시키고 똑같은 음식을 먹게 하고 약 한 달 동안 관찰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운동시키고 똑같이 수업받고 나오고 체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그 연구 논문이 아주 놀라워요. 첫째, 물을 적게 마신 학생들은 30분 동안 러닝머신을 뛰게 해도 땀이 안 나요. 땀이 왜 안 날까요? 물이 모자르니까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오세혈관 근물망을 수축시켜갖고 있는 힘껏 물이 안 나가도록 방어를 하거든요. 그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의 점도, 흐름, 압력, 혈구 숫자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놀라워요,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냥 한마디로 피가 쫄아버리는 거예요. 피가 쫄아버리니까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죠. 우선 노폐물이 나가기가 어렵죠. 사투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즉 물을 하루에 얼만큼을 어떤 습관으로 마시냐에 따라서 혈액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런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물만 이렇게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재미난 사실이 뭐 재미있는 게 아니죠. 심각하죠. 호르몬하고 효소입니다. 호르몬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백질 분자 하나에 물 분자가 7만 개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줄면은 호르몬이 줄어요. 노화가 빨리 오죠. 여성은 여성 호르몬, 남성은 남성 호르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소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물 하나 때문에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물질들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탈수입니다. 이제 슬슬 뭐 점점 뭐 이제 겁나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 체내 특히 세포 탈수만 막아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성적인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탈수가 가장 무서운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물이 모자르면은 당연히 찌개가 쫄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고 영양소를 통해서 산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대사후 산물이 났거든요. 그 대사후 산물이 전부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이끌어서 산성 노폐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폐물이 축적되죠. 세포에도 축적되고 혈액에도 축적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쌓이니까 집에 싱크대에 음식 찌꺼기가 쌓여보십시오. 냄새나죠? 썩죠? 염증이 유발됩니다. 염증이 유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증이 옵니다. 퇴행성과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 우리 몸에서 오는 대부분의 통증은 탈수 때문에 일어납니다. 심지어 중학교 여학생들 생리통까지, 두통, 요통까지. 이 설명을 드리자면 통증하고 관계는 뭐 뒤에 또 뭐 약간 차트가 한 점이 있습니다만 정말 심각하게 하루 종일 설명드려도 될 만한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 신호가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내가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지금 물이 모자르니까 빨리 물 좀 보내달라고 이르는 겁니다. 이르는 거예요, 뇌에다가. 뇌에다가 갈증을 해서 이르죠. 그럼 여기 시상하거든요. 여기서 조절을 해요. 야, 큰일 났다. 물이 모자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주인이 마셔야 되는데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이제 오더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야,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소변이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바소프레친이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을. 그래서 원래 아이들은 금세 오줌 누죠. 근데 병들, 죄송한데 병이 질병이 있거나 나이를 먹으면 소변을 잘 못 봐요. 탈수 때문에 안 내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다가는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야야야, 큰일 났어. 물이 모자라. 1.2%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힘껏 배설물 속에 있는 수분을 빨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장벽에서 악착같이 물 한 방울이라도 빨아대니까 변이 굳습니까? 안 굳습니까? 그게 변비예요. 제가 단언컨대 변비 환자의 거의 전부는 탈수 수분 부족입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변비는 나요. 제약회사 분들이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아까 그 말씀드린 제약회사 회장님도 변비 제품을 생산하고 계시는데 변비약 함부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이 장이 고무호수처럼 축 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나오죠. 마그네슘 물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물을 막 빨아서 묽게 만들어서 내보내요. 잘 아실 겁니다. 뭐 제가 제약 쪽이라서 더 설명 안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변비다. 그래서 왜 나이를 먹으면은 드시면은 변비가 쉽게 잦아지는가? 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몸에서 갈증이 신호를 해서 뇌에다가 이르면은 뇌에서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물을 안 마시고 무슨 짓을 합니까? 천연의 약물인 물인데 요 길로 가버려요. 통증 아프잖아요. 노폐물이 쌓이니까 면역 반응에 의해서 알러지가 생기잖아요. 거부하는 거거든요. 싹이 붙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요렇게 안 가고 요로 가버려요. 그래서 각종 이제 진통제가 소염제가 이런 걸 찾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성수 더 심각하죠. 이 산성수를 말씀드리자면 또 특정한 업체 제품들을 또 표현을 해야 돼서 제가 꺼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역산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은 드시지 마세요. 산성수. 산성수에 드시지 않고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황폐화시키죠. 체계 바란스 균형을 깨버리죠.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몸은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이제 일어납니다. 효소가 파괴되고 미네랄이 파괴되고 뭐 이제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산성화. 암세포가 무슨 세포입니까? 라고 의사분들한테 물으면 명쾌합니다. 사실은. 예, 산성세포입니다. 첫째. 그럼 또 무슨 세포입니까? 하면 또 명쾌합니다. 폭주세포입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세포 분열이 컨트롤이 안 돼요. 마지막에 또 무슨 세포입니까? 하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산소가 필요 없는 세포입니다. 왜?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산소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산소에 의해서 태워야죠. 그런데 암세포는 전혀 필요 없어요. 세포의 산소 공급이 끊기면은 세포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능이 있으니까. 세포는 지능이 있어요. 각자 하나하나. 그래서 인텔리전스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요즘 우리가 AI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포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쭈 우리 산소를 안 넣어주네? 혈액 공급이 부실하네? 가만있어 봐. 그럼 난 살아야겠는데? 산소 없이 그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이제 유전자 코드가 싹 바뀌어요. 제가 오늘 빠뜨린 슬라이드에 있는 게 들어있어요. 코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이가 일어나니까 원래 입력된 프로그램이 안 듣죠, 이제.
원래 입력된 프로그램은 텔레비어에 의해서 4주 후에는 꼬리가 잘려 나와서 더 이상 분열을 못해서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야 되는데 끝나버렸어요. 영원히 지금 뭐가 되느냐? 산성세포는 제임스 본드 아시죠? 007이 되거든요. 혹시 007 영화 보셨는데 죽는 거 보셨습니까? 영원히 안 죽어요. 그냥 안 살아요. 무섭죠? 산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구체적으로 곱죠? 손이 곱죠? 저도 여기쯤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수분의 상실, 탈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세포 안에 66%가 있고 세포 바깥에 26%가 있고 혈액, 혈관 속에 8%가 있는데 탈수가 지속되면 상습적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쉬프트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크레이그 박사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생활 환경과 습관이 지놈 유전자의 코드를 변이다 뭐다 이상보다는 결국에는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생활 습관이죠. 물을 안 마셔요. 그리고 자꾸 착각을 해요. 음료를 마시면 물이 되겠지. 수분이 대체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화학적인 상태가 당연히 변하죠. 혈액의 점도가 당연히 짙어졌죠. 변하죠? 그러면 이것이 상습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제 이렇게 읽어요. 아, 그냥 나 이렇게 살라고 하나 보다. 그 확립이 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청사진이 코드가 바뀌고, 코드가 바뀌면 결국 세포 내부에서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탈수가 일으키는 만성질환이 이렇습니다. 거의 다 우리가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만성적인 질환이죠. 특히 통증들 이렇습니다. 비만까지도. 비만도 수분하고 탈수하고 상실 관계를 보면은 비만은 어디서 오느냐? 탈수에서 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하시도록 묻겠습니다.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하고 체내에 수분이 누가 더 많을까요? 마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조직, 근육조직 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정도가 수분인데 뚱뚱한 분들은 지방질은 10% 이하의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몸집은 큰데 마른 사람이 수분 함량이 많고 뚱뚱한 사람이 수분 함량이 적은데 뚱뚱한 분들은 또 에너지 대사가 조금만 움직이면 금세 숨을 차고 뭐하고 하니까 수분 손실이 심해요. 더 쫄아들죠. 탈수가 더 심하죠.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교하면은 수분이 남성하고 여성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이 수분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왜? 지방 조직이 많으니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탈수가 일으키는 질환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지금 이 차트 하나면은 우리가 의학에서 얘기하는 온갖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에너지 영양소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영양소라고 하고,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5가지 영양소 중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에너지 조절 영양소라고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조절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즉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소인데 요렇게 변합니다. 대사에 의해서. 그러면은 당뇨가 오고 피로,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피로가 오죠. 특히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면.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물질, 지방산 이런 거를 통해서 바로 혈관계 쪽에 이런 만성질환이 오고, 이제 특히 단백질 쪽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대사후의 물질들이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혈액이나 세포 속에서 나오면은 피가 오염이 되고, 한마디로 세포는 굶고 더러워지는데 세포 바깥은 이런 물질이, 대사의 물질이 넘쳐나가지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 흐름이 나빠지고 모세혈관들, 그물망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로 단칼에 처치를 할 수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속 안이 변해서,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생긴 질환인데 이걸 어떻게 약물 치료로 몸을 단칼로 어떻게 명예가 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대부분의 질병의 대부분은 피에서 시작된다. 기억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바로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어디가 지금 제일 빨갛죠? 모세혈관이? 얼굴이죠. 네. 얼굴의 안면 근육 모든 이 움직임, 그러니까 그 모나리자의 그 미소서부터 그 미세한 그 미소, 그런 미소로 온갖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정이 바로 모세혈관 덕분에 그 미세한 혈관들이 섬세하게 근육을 움직여주니까 우리가 표정의 마음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보시다시피 얼굴이 모세혈관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손끝이 민감하죠, 섬세하죠, 심장은 당연하고 이렇게 그물망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피가 맑으니까 아이들은 금세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얼굴이 빨개져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피가 몰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거짓말을 해도 얼굴색 하나, 심지어 돈을 떼먹어도 눈앞에서 표정 하나 안 바뀌니까 우리가 뭐라 합니까? 뻔뻔하다. 그게 뭡니까? 그만큼 피가 더러워져서 모세혈관의 그물망이 막혀버리니까 피돌기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색이 좋으면 당연히 건강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뭐라 하고 합니까? 내장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모세혈관의 피돌기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말씀해 보세요. 이 질문은 물이에요. 탈수가 일어나서 물이 모자르면요, 이런 일을 저질러요. 세포 안에 대부분의 물이 66%가 어디에 들어있다 그랬죠? 세포 안에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넣어주니까, 물은 모자른데 주인이 물을 안 넣어주니까 우리 몸은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요.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모세혈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혈관 안에 물이 끌려나가면은, 주로 이제 칼륨에 의해서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상이죠. 큰일 났죠.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물을 끄집어내놨어야죠. 모자른 물을 세포 안에서 다시 분배를 해줘야 돼요. 모자른 조직의 세포 안에다가 물을 넣어줘야 돼요. 주인이 물을 안 마셔주니까. 그러면 이동을 시켜서 다시 모자른 세포 속으로 물을 넣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콤마 이하의 나노 사이즈예요. 그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물 채널이 그렇게 미세한 물구멍으로 물을 밀어 넣어줘야 되니까 정상적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죠? 주입 압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체내 수분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보통 나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 왜 올라가느냐? 간단해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다른 데서 있는 물을 끄집어내서 다시 넣어주려고 하니까 주입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나타나는 고혈압. 이렇게 일파만파로 우리 몸은 물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는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몸에 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생체 전기? 큰일 납니다. 전기학적으로 인간의 몸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몸에 전기가 필요한데 왜 전기가 필요하냐면은 전기에 의하지 않고서는 에너지가 이동이 안 돼요. 영양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기학적으로 내 몸에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장기와 멀쩡하게 내 바디 몸은 있는데 좀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전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시간에 소모되는 전기가 약 옛날 60촉짜리 전기 보통 다 말하고 그랬죠 우리가. 그거 2개 정도예요. 우리 몸에서 약 120와트 정도 사용합니다. 그 중에 20%는 뇌에서 사용해요. 노트북 컴퓨터의 한 절반 정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는 생체 전기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고 에너지가 전달돼서 이동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전기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제가 저 휴대폰 충전하듯이 갖다가 이렇게 뽑아요. 플러그를. 심장.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릴 때. 어디서 생기지? 우리 몸의 전기가 어디서 생기지?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 비밀의 그림이 이거 비밀도 아니죠. 세포막에 구형, 글로벌 프로테인 해갖고 동그란 구형의 단백질이 있어요. 요게 그 모사도예요. 그럼 요게 회전을 해요. 물레방아처럼. 왜 회전을 하냐? 물이 들락날락 세포막에 들락날락을 하니까 요 구형 단백질을 회전을 해요. 터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터빈 역할을 하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 소디움, 나트륨하고 칼륨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터빈을 돌릴 때 전기 자석 역할. 자석이 돌면 뭐가 생긴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기본적으로 전기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전기는 물론 뼈에서도 만들고 체온을 통해서도 얻지만은 결국에는 물이 세포막을 들락날락하면서 얻어지는 수력 전기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전기가. 그러면 좀 상상해 보세요. 수력 때문에 물이 때문에 모자르면은 터빈을 제대로 돌립니까? 전기 생산량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에너지, 우리 몸의 전압이 나이를 드시면 떨어집니다. 내 몸의 생체 전기를 풍부히 쓰고 싶으시면은 첫 번째 하실 일이 뭐냐면은 물을 풍부히 흡족하게 마셔주면 세포를 들락날락하면서 이 구형 단백질을 터빈처럼 돌려주니까 생체 전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 일이 산삼보약에 좋은 영양소를 찾는 것보다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심으로써 구형 단백질을 세포막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생체 전기를 일으켜주는 것이 훨씬 활력적으로 우리가 몸이 대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잘 올라요. 자, 이제 이 슬라이드가 이제 보기로 이제 설명을 슬슬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곧 물이다. 대부분의 이게 이제 혈장입니다. 혈장의 93%가 물이에요. 그래서 그 피는 물이다. 성경에 정말 써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직접적인 주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탈수예요. 혈장 탈수. 못을 박아놓고 창으로 찌르고 이러니까 못을 박아놓으니까 혈액이 하루 온종일 땡볕에다가 세워놓으니까 탈수가 일어나죠. 혈액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탈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주 사망 원인입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혈장이 93%가 물인데, 자, 온갖 이제 대사 영양소가 녹아 있어요. 소장맥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야 세포로 이동을 하고 우리가 쓰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포 속에서 대사가 일어나고 나면은 대사 후 산물이 남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산생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이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안 빠져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됩니까? 세포 속이 산성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은 세포 자체가 산성화되니까 아까 산성세포가 되면은 무슨 세포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암세포. 세포 청소를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느냐? 혈액의 혈장이 알칼리성으로 유지돼야 삼투압이 성립이 돼서 나갑니다. 근데 세포 속은 산성인데 세포 바깥이 혈액이 알칼리성이 유지되지 않으면은 세포 속의 찌꺼기가 배출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암세포로 바뀌죠.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굉장히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많이 떠있는 영양물질과 찌꺼기와 뭐 면역구와 뭐 죽은 세포서부터 뭐 이제 그 죽은 세포 숫자도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1분에 한 30만 개씩 세포가 죽어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풍파돼서 걸러져서 전부 소변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죽은 세포 시체 액체예요. 그런 적인데,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제 뭐가 또 많은 물질 중에서 안 좋은 물질 중에서 뭐가 문제냐? 당이에요. 제가 어릴 때 설탕은 명절에 특별한 선물이었거든요. 백설도 흰설탕 명절에 부잣집만 있었어요. 지금은 당분이 하도 당분 섭취가 많으면 당은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요게 혈관의 내벽, 내피세포인데 요거를 상처를 입혀요. 자꾸 깎아내요. 깎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혈소판을 내보내갖고 아스팔트 이렇게 뭐라 해요? 아스팔트에 이렇게 패이면은 때우듯이 혈소판이 이렇게 때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 내의 용적이 줄어드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론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 혈장의 질이 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혈장의 농도가 옅어야, 농도가 낮아야 혈액의 흐름이 잘 흐르죠. 그럼 코로나하고 얼마나 중요한 관계냐? 모든 면역물들은 혈액 속에서 백혈구와 임파구들이 혈액 속에서 이동을 하고 혈액 속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여기서 잡아 죽입니다. 근데 피가 걸쭉하니까 잘 흐르지를 못하니까 백혈구와 임파구들이 이동을 잘 못해요. 적이 들어왔는데 빨리 가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내장력이 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한마디로 혈장의 농도를 희석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술, 뭐 약물로 되게 고혈압 약이 그런 거죠. 혈장을 혈액을 묽게 만들죠. 근데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런 약물에 의하지 않고 가장 돈도 안 들고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물을 마셔줘요. 혈장의 농도가 떨어져요. 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잘 마시는 분들은 살결이 곱습니다. 그런 표현은 제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드릴 수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거는 지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시사저널에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많은 좋은 성분들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당이에요. 당. 이거 뭐 잡지사에서 이렇게 해놨으니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뭐 믿어야 될지 뭐 믿어야죠. 흰 우유에도 각설탕이 2개나 들어가 있다고요. 요구르트에는 4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분이 이렇게 넘쳐나도록 많이 들어있는데 아이들이 물 대신에 이런 음료를 거의 매일 마신다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소화 비만이 오고 당은 전부 지방상하기로 해서 지방으로 축적되거든요. 에너지니까 다 쓰지를 못해요. 저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습관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제대로 그러니까 프레시 워터 깨끗한 물만 마셔도 질병의 80%는 감소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입니다. 유명한 발표입니다. 이렇게 질병의 감염과 예방에 치료에 물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부할 때 박사학위 논문계 발표하느라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그 모스트 그러니까 저 밥이죠. 요즘은 이제 미래 창조부라고 그러죠. 미래 창조부에서 기능수에 대한 정부 예산 자금이 300억이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의 물이 좋게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좋아요. 제가 이 수출을 영업하느라고 지금까지 한 60여 개국을 해외를 그동안 돌아다녔는데 저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는데 보통 한 달에 한 2번씩은 출장을 다니고 이랬는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물맛이 좋고 두 번째 아무 데나 가도 공짜로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해외 나가보세요. 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으냐면 어디를 가든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든 공짜로 그 맛있는 생수를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도 안 드신단 말이에요. 또 돈을 받아야 또 제값을 하나보다 하고 드시려면 안 몰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물 저런 물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 이 물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중수소, 감소소 암을 진짜 고쳐요. 제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물로 암을 고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는 많은 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내놓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간 제가 해야 돼요. 중수소를 그래서 실제 일본과 유럽에서는 중수소 감소수를 만들어서 인젝션 실제 암의 현자 혈관에다가 링거 넣듯이 실제 넣어버립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물을 가지고 암 환자들한테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물어갖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언제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물은 단순한 액체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다른 거는 좀 게을리하시더라도 물 마시는 거는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좀 유명한 분들이죠. 연세대 의대 이규재 교수라든가 이분이 아까 저기 고려대학의 그 교수님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 알칼리 이온수로 임상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연세대 의대에 계신 분인데 또 이분도 서울대 의대에 계신 분인데 이 방송에 다 나왔던 건데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물을 드시자면 어떤 물이든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왕 드시는 거라면 알칼리성을 띠고 미네랄이 녹아있는 자연 생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미국만 가더라도 코카콜라, 뭐 펩시콜라에서 생산하는 그 물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스토어에 가면 뭐 가지가지 물들이 많은데 증류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제수죠. 근데 저희 나라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살펴보니까 증류화된 정제수는 아직은 생수를 안 해놨어요. 전부 뭐 어디 샘물, 지하수다 뭐다 이런 물이니까 어떤 물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드시면은 이렇게 빨리 도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1분이면 뇌에 도달해요. 지금 내가 마시는 순간 1분이면은 벌써 내가 마시는 그런 뇌에 도달해요. 이런 시간인 거죠.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그럼 어떤 물이 건강에 좋은 물이냐? 쭉 읽어보시면 지금 인쇄물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알칼리성을 띄어야 되고, 그래서 산성화된 대표적인 물이 일부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수기, 메탈로드 판매하고 계시죠. 그런 물은 역산투합 방식으로 걸러진 물이기 때문에 산성수이고 어떤 경우든 미네랄이 없습니다. 제발 당부드리건데 무슨 성분이 얼마큼 들어있고 뭐 많이 들어있다 적게 들어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반드시 미네랄이 녹아있는 물을 드셔야 됩니다. 일부 분들이 물속에 있는 미네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음식물을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면 된다는 궤변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상식을 전혀 무시하고 그야말로 무식한 설명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시간상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물들을 찾으셔서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육각수 개발해서 만들어서 팔면서 이게 수돗물이에요. 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가장 정밀한 현미경이죠. 10만 배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인데 일반 물들을 들여다보면 결정 구조가 안 돼 있어요. 물 분자 구조가 난잡하죠. 그런데 육각수로 만들면 이거 보이죠?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물 분자 구조가 육각화가 되면 이런 물들은 세포 속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어떤 점이? 흡수율이 다르죠. 수화율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물들을 찾아서 드시면 더욱 건강에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계산은 제가 실험을 하느라고 직접 제 스스로 24시간 동안 물을 마시고 소변을 받아갖고 직접 정량으로 cc 단위로 제가 측정을 하고 했더니 정말 맞아요. 정말 맞더라고요. 물 생리학에 쓰이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통 콩팥에서 재흡수되는 물이 하루에 180리터, 한 드럼통이죠. 한 드럼통이니까 보통 성인이 약 42리터 정도 물을 몸속에 갖고 있으니까 4번에서 5번 정도 돌아요. 콩팥을. 그래서 이때 걸러주고 필요한 미네랄도 재흡수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이때 1.5리터가 반드시 모자라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반드시 모자라요. 왜 모자랍니까? 소변으로 반드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우리 인체의 정밀함에 대해서 감탄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에는 죽으나 사나 아무리 바빠도 1.5리터의 물은 반드시 하루에 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의 숫자가 퍼센트가 1.2%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습니다. 수분 대사가 1.2%가 모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딱 거기에 데드라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치에 도달하면 이제 익습니다. 이 구갈중추에서 시상수의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 점막을 통해서 변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 분비시키기 시작하고 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시작하고 어떻게든지 물을 이제 지키려고 잡아두려고 이렇습니다. 전립선 비대 왜 나이를 드시면 전립선 비대가 올까요?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요. 탈수와 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조직이 단백질 조직이 비대해져요. 우리 전립선에는 효소가 산성이 증가하면은 대간의 효소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해져요. 오줌줄기가 다다르지죠, 나빠지죠. 이제 암이 되죠, 결국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립선 잘 안 옵니다. 나이를 먹으면 탈수 때문에, 산성화 때문에 전립선이 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느냐? 알칼리수를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면 비대해진 전립선이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어요. 이런 정도로 물이 치료제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서 탈수를 막아주지 않으면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는 또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유전적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후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들이 왜 떠 있을까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끓인 물 드시지 마세요. 끓인 물. 왜 끓여 드세요? 그 끓인 물을 끓여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70년대 우리가 아직 이 국가 수준이 이 인프라가 비위생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인성 질환 일으키는 감염성 세균 질환이 생기면은 그냥 수대밭이 돼서 환자들이 속출하니까 정부에서 그냥 끓여 먹어라 한 겁니다. 물을 끓이면은 전체 산소가 사라지니까 10분을 못 넘겨요. 제가 시험해 봤더니 한 4분을 못 넘기고 뭐가 푹 떠버려요. 4분을 못 넘기고. 이걸 아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호흡으로만 폐를 통해서만 얻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의 30%는 물을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끓인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세포의 절대적인 산소를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죽은 물을 마신다는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위생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수돗물 그냥 뭐 안 걸르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끓인 물은 가능하나 삼가하시고, 그래서 이 산소에 대한 효과가 물속에 있는 산소는 폐 호흡에 의한 산소보다 세포에 도달하는 속도가 10배가 빨라요. 이게 유명한 연구입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MIT죠. 미국의 그 유명한 MIT에서 임상 연구를 하는 건데, 산소가 풍부한 물을 마시면 이게 혈관이거든요. 혈관이 마시기 전, 마시기 후 이렇게 확장이 돼요. 혈관이 확장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얘기인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잠깐 상기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혈색이 좋아지겠죠. 이 MIT에서 한 연구는 당뇨를 직접 당뇨 환자를 상대로 해서 혈관 확장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끓인 물보다는 살아있는 산소를 마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차트를 이분 이 글을 발견하고 나서 한 10년 전에 발견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천재발명가라고 우리가 배워왔는 알고 있는데 100년 전에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는지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아까 1.2%가 탈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면 우리가 2% 부족하다는 상업적인 광고 있죠. 2%가 부족하면 세포들이 물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해져요. 5%가 부족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오느냐. 뇌가 제일 먼저 문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5%가 부족하면 드디어 그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혼수 상태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지나서 한 5분이면 와요. 혼수 상태가. 그 상태가 지나서 내 몸속 안에 물이 10%가 모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그래서 10%가 모자르는 양이 체중 60kg일 때 약 6kg가 채 안 돼요. 6리터가 한 5.4리터 정도 되겠죠. 654니까. 우리 몸에서 5.4리터 정도 물이 빠져나가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술적으로 뭐냐. 물은 약 3일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끊으면은 약 5.4리터, 우리 몸의 본인 체중의 10%의 물이 빠져나가면 그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물을 며칠 안 마시면 죽는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제 보람은 만약에 제 강의를 동의를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당장 테이블에 있는 물부터 완샷을 하시고 저와 같이 완샷을 하시죠. 자, 하루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2% 마지노선이 뭐냐면은 맥주컵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 평소에 마시던 내 물 습관 양에서 하루에 3잔에서 4잔을 더 마시세요. 평소 마시던 양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몸속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나이 먹으면 왜 자꾸 몸이 가렵겠어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우리 학교 때 젊을 때는 책장 넘길 때 어떻게 넘겼습니까? 지금은 발로 물기가 나가죠. 그죠? 하여튼 몸에 물기를 탈수를 하루에 3잔, 지금 드시는 것보다 3잔에서 4잔은 더 드시면 몸속 안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과 건강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기로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아특원에서 회사 사보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는 신은경 전 KBS 어나운서를 초청해서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포럼을 준비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